안녕하세요. 신림역 4번 출구 미건부동산 마채연입니다. 1월의 마지막 수요일이죠. 벌써 2021년 1월을 보내야 하는 시점인 것이죠. 이번 주 토요일부터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022년 1월에 세웠던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면 이번 설 연휴부터 다시 계획을 세워서 실천하는 것 권해드립니다. 날이 여전히 많이 춥습니다. 건강 조심하십시오. 자, 오늘은 상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명동상권, 강남상권, 신림상권, 건대상권, 홍대상권, 연남동상권, 경리단길 상권도 있고 가로수길 상권도, 샤로수길 상권도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들어 알고 있는 상권, 그 상권이란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생겨나는 것인지 알아야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권, 누구나 아는 말이지만 막연한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적어도 부동산을 통해서 뭔가를 하려 한다면 상권을 좀 더 면밀히 알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정말 상권 무엇일까요? 저도 상권을 정의하기엔 너무나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상권과 상권 분석에 대한 여러 책들을 읽고 공부하고 탐방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 상권과 상권 분석을 가장 제대로 알게 해주는 책을 최근 발견했습니다. 그 책은 김영갑 교수님의 빅데이터 시대 성공을 위한 상권 분석 4.0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첫 부분을 보면 다음과 같이 상권이란 논, 그것이 무엇인지 정의하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점포의 세력이 미치는 범위. 두 번째, 고객을 흡입할 수 있는 지리적 영역, 상세권. 세 번째, 마케팅 단위로서 공간적 범위. 네 번째, 판매를 대상으로 설정한 일정한 지역. 다섯 번째, 내 고객이 존재하는 시간적, 공간적 범위. 여섯 번째, 점포 또는 직접된 점포의 흡입력. 일곱 번째, 매출에 기여하는 고객이 분포하는 지역입니다. 인용하면 상권이란 점포의 세력이 미치는 범위부터 매출액에 기여하는 고객의 분포 지역까지 다양하게 정의된다고 합니다. 시간이 된다면 한번 읽어보시면 상권과 상권 분석에 대한 이해를 가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책 말고도 상권에 대한 책들이 여럿 있으니까요. 늘 읽고 공부하고 현장을 탐방한다면 여러분께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분야의 책을 적어도 30권 이상 읽으면요. 그 분야를 제대로 알 수 있다고 하는 어떤 분의 말이 생각납니다. 자, 그럼 상권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서요. 상권은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상권은 꽃들처럼 새싹이 트면서 점점 자라나고 예쁘게 화려한 꽃을 피우며 안정되면서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다가요. 점점 시들어 씨앗들을 남기고 사라집니다. 그 씨앗들은 다시 꽃을 피울 수 있고요. 아예 자리를 옮겨서 새로운 곳에 꽃을 피울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상권은 태어나고 자라고 성인이 되어서 전성기를 누리고 안정되고 다시 나이가 들고 노후화되면서 상권만의 라이프 사이클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생물과 같은 상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들어 알고 있는 상권들을 생각하면 그것이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상권은 소비자에 의한 소비가 이루어지는 범위를 말합니다. 소비자의 수요, 성별, 연령, 그리고 소비 성향, 소비 패턴 등에 따라서 상권은 변화되고 발전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권의 중요 요소로 주거지나 업무지인 배우지의 배우세대, 그로부터 대중교통인 전철역과 버스 정류장의 동선 흐름, 즉 유동이 어디로 연결되는지가 중요하며 이는 소비자가 중요 요소라는 것입니다. 상권을 잘 알고 싶다면 상권을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그 상권을 파악하기 위한 과정을 상권 분석이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상권 분석의 기본은 배후 주거지 또는 업무지에 있는 인구들이 대중교통인 지하철역까지 어떻게 흐르는지 동선을 파악하고 상가들의 입지를 토대로 접근성, 가시성, 직갱력을 분석해서 주동선과 가지동선, 이에 따른 실질적인 유효 수요를 알아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대로 파악을 해야 수익형 부동산 투자할 때도 자영업 창업을 할 때도 실패를 줄이고
성공으로 가는 길에 올라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정확한 상권 분석을 위해서는 배우 세대가 어떤 길로 흐름을 타는지 동선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상권으로의 접근성, 집객력, 상가의 가시성 등에 의한 주 동선이 되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현재 상권으로부터 가장 영향력이 있는 배우지의 인구, 그 중에서도 상권의 소비의 주축이 되는 소비 주체의 성별, 연령, 소비 성향, 소비 패턴을 면밀히 데이터를 통하여 분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현장 방문 전에 상권 분석을 하면 좋은데요.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막막해 합니다. 상권 분석 프로그램이 많기는 하지만 저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만들어 놓은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상권 분석 시스템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투자자도 자영업 창업자도 같은 마인드로 상가를 보아야 하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이 상권 분석 시스템이 가장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소상공인진흥공단 상권 분석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상권 분석을 위해서는 자주 현장을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일이 만만치는 않습니다. 현장을 보기 전에 상권 분석 시스템을 이용해서 상권의 그 모습, 상권의 입지, 매출, 인구 분석을 하고요. 네이버나 카카오 지도를 통해서 배우지로부터 상권까지 동선을 한번 그려보도록 합니다. 상권은 배우 주거지로부터, 배우 업무지로부터, 배우 학교로부터, 배우 이런 인구들이죠. 이런 배우 인구가 교통의 중심지인 지하철역과 또한 역을 끼고 있는 버스 정류장까지 그 길 위에 상가들이 들어서 있는 상태입니다. 그 동선에 의한 접근성, 가시성, 집객력을 가지고 소비 주체가 소비를 할 수 있도록 형성된 것, 그것이 바로 상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상권도 주가 되는 상권이 있고요. 보조가 되는 보조 상권이 있습니다. 상권이 어디로 연장되는지, 어디에서 끊기는지 면밀히 파악할 수 있는 실력이 성공 투자의, 성공 창업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붙인다면요. 현장 분석 전 시스템을 이용한 상권 분석까지는 아니더라도 꼭 지도를 보고 해당 입지가 있는 상권의 동선 정도는 그려보고 현장을 방문하기를 부탁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가 설 명절이죠? 다음 주 설 명절은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 2월 9일 수요일에 진짜 상권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내가 원하고 선호하는 상권이 어떤 상권일지 보편적인 상권의 종류 그리고 그 특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보내드린 상권에 대한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이와 같은 수익형 부동산 투자와 자영업 창업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계속 받고 싶다면 구독하기로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미건부동산은 신림역 4번 출구에 있습니다. 좋은 사람, 좋은 집, 좋은 일터, 행복한 부자가 되는 소중한 인연을 중개하는 곳이고요. 저는 대표 마채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